안녕하세요, 주식쟁이 형님들, 박조주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블록들 여파로 증시가 더 하락세를 타는 모양새로 출발을 하였으나 4월 1일 목요일 나스닥 지수는 3.7%나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 랠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고점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죠. 이번 주말도 어김없이 봄비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산뜻하게 출발하는 4월 1주 위클리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 증시는 지난주 한국계 펀드 매니저 빌 황의 개인 투자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장외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딜에 나선 영향으로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의 블록딜은 주가 하락에 따라 부족해진 증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때문에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련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은행주가 하락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과 거래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와 크레딧 스위스는 급락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블록딜 거래 대상으로 알려졌던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주식은 지난 26일 각각 27%가량 급락한 데 이어 이날 각각 6.68%, 1.6% 하락했습니다. 유명 주식 블로거인 IP뱅킹 리서치는 크레딧 스위스가 아케고스 캐피탈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는 근래 가장 큰 규모의 마진콜로 순식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IP뱅킹 리서치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크레딧 스위스나 노무라 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레버리지가 높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참여했냐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와 같은 은행들은 거의 피해가 없는 반면 노무라나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 관리 절차가 왜 실패했냐고 되물었습니다. 미국 시간 3월 26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가 원금 회수를 위해 아케고스 캐피탈의 주식 매각을 단행하고 있을 때 크레딧 스위스는 3월 29일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유독 큰 피해를 본 것인데요. IP뱅킹 리서치는 크레딧 스위스 리스크 관리 통제를 저해한 요소는 아케고스 캐피탈의 거래 형태 때문이라며 아케고스 캐피탈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는 총수익률 스왑 파생 상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정 주식을 한때 10% 이상 보유하기도 했지만 보유 주식 공개 의무가 없었고 그래서 마진콜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전 크레딧 스위스 리포트를 항상 챙겨보는 편인데요. 저같이 크레딧 스위스를 믿었던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과 동시에 과연 앞으로 브랜드 가치의 상당한 훼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임 직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부양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나는 오늘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나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120억 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되고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 개발에도 각 1천억 달러씩 투입된다고 하네요.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네요. 괜히 천조국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8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 아메리칸 드림붐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반도체, 자동차, 기술 기업 등을 불러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자동차 업계에 이어 IT 기기, 가전제품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영향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GM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도 이틀 동안 가동을 멈춘다고 2일 발표했고 지난 24일에는 GM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감산을 발표하며 연간 이익 2조 3천억이 날아갈 것이라 전망하였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HS 마킷은 반도체 부족으로 올 1분기에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130만 대에 달한다고 추산했고 그러면서 올 4분기까지는 공급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번 3월 4주 위클리 리뷰에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길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더불어 TSMC에 화재까지 발생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1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경제보좌관들이 삼성전자에 어떤 요구를 할지 또 삼성전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전세계 1위로 재도약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4월 1주 비트코인 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4월 3일 현재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7,5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최소 50에서 100%씩 슈팅하면서 이제는 슈팅 안 한 것들 그냥 사서 쏘면 팔면 된다라는 말로 코린이들을 꼬시고 양성하는 모습도 제 주변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현재 73을 마크하고 있고 저를 포함 모든 주식쟁이 형님들은 이제 코인쟁이들을 부러워하는 한 주였습니다. 다만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10% 이상 비싸게 형성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트코인은 기술적 취약점이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성도 불투명해 해외 기관 투자가들은 비트코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자발투로 이번 주에 한 20-30% 정도 재미를 보고 왠지 대폭락이 올 것 같은 느낌에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쭈쭈총회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4월 1주 위클리 리뷰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